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날이 어제 오늘 참 덥죠.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아마 한 저녁 되기 전에 비 소식이 있거든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우산 챙기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날이 더운 그런 분위기를 우리 시장도 반영하는 것처럼 아주 뜨거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썸머랠리라고 할 만하죠.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의 흐름만 봐도 전약 후강의 패턴, 정말 강한 상승 탄력을 더해받는 모습 속에서 나만 소외받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이런 뜨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전략 오늘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속 썩이는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면 걱정 말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해주시면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02786-1022-1023번 전화 두 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리면서 머니왕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지킴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김도영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걸로 이제 오프닝을 열어야 될까요? 제가 늘 이제 놀리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은 아주 예쁘게 의상도 차려 입으시고 우린 흰 바지를 입고 왔는데 오후에 비가 오는 줄 몰랐어요. 네. 흰 바지에 운동화. 네. 예, 비 내리기 전에 빨리 퇴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시장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다우 지수는 10영업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는 조금 눌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대기 중에 있는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나스닥 100에 대한 리밸런싱 기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마다 비중을 4.5% 정도까지밖에 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 이후에 상승 동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그 안에서 포트에 대한 비중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이 조금 나타나다 보니까 전통적인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시장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이번 주 한 주 내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나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전에는 에코프로 쪽에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만 쏠렸는데 이제는 포스코 그룹까지 더해지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비중을 저는 10% 정도를 보유하면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전일 포스코 홀딩스가 10%가 넘는 기염을 토해줬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가격 인하 정책이 한 번 정도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흔들리고 있는 전기차 시장 흐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간에 테슬라에 대한 그 마진, OPM 같은 경우는 완성차 대비해서 3배 이상에 대한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마진율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더욱더 많이
팔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양적 성장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장에 더욱더 호재적인 영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전기차 완성차 시장은 레드오션 그리고 치킨 게임에 대한 것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주목하시면 되시고요. 그 안에서 현대차 그룹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점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가격 인하 기대감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을 보여줄 것인데 지금 7월 달에 들어와서 특히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행방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숏커버링, 숏스퀴즈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것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열이다, 고점 논란이다, 고밸류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 슈팅이 많이 나타난 그런 구간에서 눌림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눌림이 또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눌림 이후에는 다시 한번 21선, 6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까지 확인이 된다면 비중에 대한 것을 지금은 10%를 갖고 있지만 그때 이후에는 다시 한번 비중에 대한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 4개의 회사로 상당히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은 만약에 장대 음봉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 크게 놀라지 마시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섹터는 자동차 섹터예요. 저번 주랑 똑같이 자동차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비중은 2차 전지보다 5% 정도 더 많은 15% 정도에 대한 비중을 지금 담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끌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는 IRA 법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인도네시아가 인구수로 전 세계 3위, 4위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인구에 대한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현대차 그룹의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92%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확대는 유럽 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믹스 개선에 대한 것까지 조금 진행을 하면서 부지를 매각하고 이제 그 차 종류를 압축시키면서 이제 믹스 개선에 대한 것까지 기대한다면 기대감이 낮았던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재공략 성공 기대감 그리고 IRA 법안,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럽 시장 등등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에 대한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에 대한 현대차 그룹이나 기아차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에 대한 것을 트라이한 이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1만 원 전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다시 20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탄력이 좀 센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아에 대한 경우는 이번에 다시 한번 9만 원에 대한 트라이가 나타난다면 사상 최고가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간 개인 투자자들은 현대차나 기아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조금 탄력이 좋은 자동차 부품주들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HL 만도와 서현이와
이 두 부품주가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차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 감안한다면 완성차도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것을 담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한마디로 시장을 상반기 내내 끌고 오고 있는 2분기 이후부터 끌고 오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저번 주에 10% 정도를 드렸는데 이번 주는 20%로 상향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2차 전지 4개 회사의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거의 지수를 올리고 있는 것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 4개의 회사가 수급을 다 빨아먹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1,600개 가까이 되고 있고 전전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폭에 대한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그런 시장이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 이전에 인터넷과 PC에 대한 보급이 나타났던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AI에 대한 발전이다라고 하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어저께 레포트에 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PC에서 이제 공간 컴퓨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적인 구간에서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AI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에 대한 흐름이 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너무나 잘 받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AI 쪽에 대한 언어 모델에 다 모든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플, 메타,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등 할 것 없이 다 진입을 하고 있고 테슬라마저도 FSD를 완성하기 위한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팅에 대한 것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쪽 AI 반도체 하드웨어 시장에 대한 것은 성장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 17년에 대한 데이터 센터 확대와 더불어서 그때보다 더욱더 강력한 상승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약간 패키징 기술 쪽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추천드렸던 한미반도체 그리고 인텍플러스, SNS텍, 블링크 마스크를 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재반등 여부 다음 주에는 강하게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혜인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죄 없이 밀린 현대차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렇게 주셨는데 배반자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시장의 주도주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여기에서 여전히 다음 주에 승부를 보자 이런 내용들 챙겨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베스트 어드바이저 이달의 어드바이저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부터 좀 보고 가시면 2분기 실적 보고서를 소화하면서 3대 지수가 이제 혼조세에 마감을 했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이후에 최장기간 상승하는 기록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스닥 100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또 기준금리 인상 부분을 보신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했다라면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연준은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러면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긴축 걱정을 덜어낸 미국 증시는 이제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나 넷플릭스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난주 목요일에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는 또 1%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역시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또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보신다면 시장은 아직 과열권이다라는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시장이 우리는 무너질 징후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수는
고점권에서 행보하면서 견조한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소외되었던 섹터로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섹터의 순환매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대감은 충분하지만 그동안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밀려서 소외됐던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가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비중 10%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신다라면 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한 240원 올라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뭐 실질적으로 좀 따져본다라면 10,000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최저임금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최저임금이 높은 반면에 생산성은 낮은 국가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고금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그 임금 부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음식점을 가보면 아주 작은 음식점에도 키오스크로 모두 주문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임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서빙 로봇은 이제 많이 일상화되어 있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봇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로봇 관련주들 보시면 한동안 또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좀 밀려서 관심에서 소외된 그러한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일부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 또 그러한 수급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슈로는 연내에 그 삼성전자의 잼스 로봇 출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상반기에 발표가 되기로 했지만 조금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슈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고점권에 있는데요. 그렇게 고점권에 있는 섹터보다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로봇 섹터 관심 필요하실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신다라면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23년 하반기 서빙 로봇, 2024년 상반기에는 AMR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인탑스입니다. 자,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OEM, ODM 사업의 확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와 서빙 로봇을 양산 협의 중에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PCB 관련주인데요. 비중 20%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PCB 시장 올해 전년 대비 14% 성장하면서 10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용 PCB 시장은 2026년까지 14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전체 PCB 시장에서 차량용 PCB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면 한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PCB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은 전기차 보급률 보실 수 있겠고요. 자동차 전장화 확대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용 PCB의 평균 가격이 내연 기관용 PCB의 5배에서 6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중 달하고 있고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전기차 제어 시스템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보급이 확산이 된다라면 2차 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용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차량용 디스플레이 플레이뿐만 아니라 PCB 시장 또한 전기차 시장에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PCB 관련주들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 수혜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DDR5 메모리 확산에 따른 이러한 수혜 또한 전망이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 AI나 반도체, 전기차 이러한 등으로 인해서 업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섹터인 만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 보신다라면요. DAP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에도 자율주행 레이더 PCB를 국산화에 성공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PCB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수급 이후 조정을 주고 있는 아름다운 조정을 주고 있는 종목인 만큼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성우테크론입니다. 자, 성우테크론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또 성우테크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중 10%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매출액이 100억 달러 내외의 블록버스터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2023년 102억 달러에서 2026년에 340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44%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이렇게 성장성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정부는 바이오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언급한 부분을 보신다라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포부를 밝혔고요. 또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라고 칭하면서 또 반도체만큼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견제 사절단에 포함됐던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미국의 제약회사 CEO들과 회동을 하면서 또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라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이러한 부분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보신다라면 세컨드 웨이브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출사표가 겹쳐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몰렸던 자금이 지금 갈 곳을 찾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신다라면 제약 바이오 섹터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최근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련주를 말씀드린다라면 먼저 삼천당 제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보신다라면 지난 3월이죠.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글로벌 임상 3상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하고 제품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한양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비소세포폐암이죠. 이런 비소세포폐암 신약인 렉나자의 국내 1차 치료제 승인으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런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시장에서 급격한 조정을 받을 이슈는 없지만 그렇게 급격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건강한 조정 없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통상 낙관론이 이렇게 높아지면 시장 추세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 주식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슈들 체크해 가시면서 자산을 지키는 매매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주면 단기적으로 챙겨가는 매매 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화이팅 해주셨어요. 정말 지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 비전 전략으로 로봇과 PCB, 제약, 바이오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주세요.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왕 네. 이브입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YG 엔터요. YG 엔터 얼마에 예. 매수하셨을까요? 비중이랑 83,000원에 40%인데. 어이구 83,000원에 40% 비중으로. 근데 8만 원대 오면 사라 해가지고 그걸 샀거든. 예? TV 보고 예. 예. 9만 얼마 할 때 이 YG 엔터가 8만 원대 오면 사도 괜찮다 해가지고 샀는데. 그리고 더 지금 떨어져서. 가격이 또 내리버려가지고. 아이고 놀라셨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많은 편이셔가지고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이전에 지금 가장 핫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설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금 현재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 BTS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블랙핑크랑 같이 지금 1등에 대한 자리를 놓고 있는 그런 아이돌들은 모두 다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그 블랙핑크 4명의 그 특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제니는 뭐 드라마를 찍고 뭐 이게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리사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지금 현재 블랙핑크에 대한 글로벌 위상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지금 현재적으로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리사 관련된 블랙핑크 관련된 리스크를 통해서 이제 97,000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72,000원 정도 수준까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레벨업이 되기 전 바로 전 가격이 여기 있었던 68,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68,000원에서 7만 원에 대한 것을 갭 상승으로 돌파를 한 그런 자리이고 이번에 7만 원에 대한 것을 살짝 밑으로 아래꼬리 달면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68,000원에서 7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사에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걸그룹에 대한 오픈까지 그 데뷔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인플루언서들 한마디로 그 비욘세 같은 경우는 1년에 3조 원에 대한 매출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블랙핑크조차도 글로벌 엔터들에 대한 그 연예인들과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개선은 더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7만 원이 조금 계속해서 83,000원, 84,000원에 사셔서 계속 좀 눌리고 있는 게 좀 마음 아프실 텐데 지금은 조금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블랙핑크에 대한 다시 한번 재계약까지 나타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악재들을 모두 다 씻고 재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목표 만약에 그 두 개가 다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목표 가격을 조금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2만 원까지에 대한 성장 동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로는 지금 사도 됩니까? 추가 매수. 추가 매수에 대한 것은 사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선생님께서 40%라고 하는 비중을 담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0에서 30%를 더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선생님 계좌에 YG 엔터테인먼트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시장 대응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큼 들고 가는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랄게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전화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머니왕 2부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고민이실까요? 여기 조일 알미늄이요. 조일 알미늄 네, 3,520원에 20%예요. 3,520원에 20% 비중. 아이고, 어제 급등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기다리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아, 과연 이제 이 상승 전환 좀 더 수익으로 노려도 될 수 있을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달의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방송 네.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또 많은 종목 가운데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요거를 한번 사가지고 20% 수익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수익- 그래가지고 순조를 네. 안 하고 기다렸는데 어제 좀 좋은 공시가 나가지고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일단 네. 뭐 수익을 한번 20% 정도 수익을 내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원래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종목들은 다시 한번 재수익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편안함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하게 되죠. 네,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자체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뭐 전기차 테마의 중심에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제 나온 그 좋은 이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IMM 크레딧 솔루션이 LG 화학과 함께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 동사에 300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아마 체크하셨을 겁니다. 동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죠. 어제 11%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경량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와 맞물려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보다 주봉을 한번 보시자면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 상승을 그대로 잘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이슈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3,52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 부근이 일단 1차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수가 부근을 돌파를 한다라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시장에서 시장 주도주로 굉장히 중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자동차, 전기차, 경량화 이슈로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지지받아야 될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주권은 항상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3,500원, 매수가 돌파한다라면 4,3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저항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는 2,700원 지지라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구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수익 꼭 챙기고 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까지 응원을 하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20만 4천 원에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종가가 20만 7천 원이니까 약간 수익? 거래 수수료 정도는 챙기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지 매도 가격 잡아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1월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6월 달에 이제 24만 원을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하루에 100억씩 매수, 순매수에 대한 것을 100억씩 순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 근래 들어와서 다시 한번 7월 중순경부터 지금 구간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큰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양극재 큰형들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박탈감이 심하셨을 것이다라고 보이지만 동사에 대해서 양극재 레벨 8에 대한 삼성 SDI로의 발주는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제가 오후장 작전 타임에서 12차 목표가 26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는 20만 4천 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24만 원 정도까지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 1차 라인 24만 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오릿 에너지 볼 텐데요. 1,730원에 비중 15%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전일 종가하고 매수 단가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이달의 위원님, 주가 요즘 힘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주가가 힘이 없기는 합니다. 자,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 리튬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죠.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수급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차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종목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이러한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왔느냐, 얼마나 많은 수급이 들어왔느냐를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진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포착되는 수급 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진입하신 동종목 이 자리입니다. 지금 1,500원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한다라면 일단 12,500원 부근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서 특별한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시장에서 강한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종목 교체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공투자 응원을 하면서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종목 AS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AS K엔솔인데요. 수익률이 85%나 되나요? 와, 어제도 급등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조금 더 욕심내도 될까요? 이달의 위원님? 네, 우리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린룸 관련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드라이룸 설비나 제작 시공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슈를 보신다면 소방청에서 클린룸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대장주로 부각이 됐죠. 드라이룸 매출 확대 기대감 또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우리 머니왕 보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드렸고요. 2주 만에요. 2주 만에 네. 84% 수익입니다.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제가 목표가를 중간에 목표가를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보다 더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정말 행운의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리 테마를 선점하고 또 테마를 선점하고 난 다음에 수익을 또 챙겨가는 그러한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자, 좀 줄을 그어드린다면 16,0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재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시다 말씀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나무기술도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익률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낼까요? 네,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신다라면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드햇과 협력해서 인공지능 플랫폼 엔비디아의 나무기술이 과거에 보시면 레드햇과 일정 부분 사업적으로 협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조정 구간을 거쳤죠. 차트 보시면. 자,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조정 구간을 거쳤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수급이 일단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이 조정을 준다라면 충분히 눌림을 보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테마주에서 크게 다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차 수급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익 나신 분들 조금 기간이 걸렸지만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을 드린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지금 요 2,800원 자리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접근 전략까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나무기술 받아봤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주신 두 종목도 볼 텐데 한미 반도체는 홈런이죠. 예, 90% 가까운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20% 수익인데 두 종목 한꺼번에 볼게요. 네, 한미 반도체는 사실 엔비디아 관련된 HBM 관련해서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떤 테마에 대한 것을 형성하기보다는 저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에 대한 대장 종목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고점 51,0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2차 전지로 쏠렸던 자금에 대한 순환이 돌게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쪽에 대한 순환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재상승 그리고 고점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다시 한번 좀 더 홀딩하시면서 고점 높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고점 돌파됐을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지금 현재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
시장을 견인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추천드린 이후에 7월 10일 날 추천드렸는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 현재 49만 6천 원.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47만 원을 안내를 드린 것 같은데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타야지 하시는 분들, 지금 사야지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초반에 대한 흐름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조금 리스크를 줄이시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50만 원 초반대에서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시간 있어요. 잠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성장 동력이 양극재 100만 톤, 이 양에 대한 것이 글로벌 점유율 1위에 대한 것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제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포스코 퓨처엠의 모회사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흐름까지 같이 동반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사 그 안에서 조금 가장 작은 종목 중 하나인 DX, 포스코 DX가 상당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약간 버텀업 방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견인 역할이 어디까지 나올지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사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눌리는 그런 구간에서 공략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S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하셔도 돼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접근을 하려면 조금 더 쉬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포스코 퓨처엠 말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지금부터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씩 종목 받아볼 텐데요. 먼저 이달의 위원께서는 다음 주 비전 전략으로 로봇과 PCB, 제약바이오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PCB 종목 준비를 하셨네요. 공개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PCB 쪽에 가장 제가 비중을 많이 드린 이유이기도 하죠.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입니다. 48년 PCB를 전문으로 생산해온 업체이고요. PCB만을 전문으로 생산해온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사인 테라닉스와 인터플렉스를 통해서 PCB나 또 FPC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2020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FC, BGA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GPU의 핵심 부품인 FC, BGA의 수주가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2023년도에는 반도체 부문 매출액이 PCB 부문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러한 투자가 지속되고 이러한 투자가 확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깜짝이야. 가격 전략 공개하시는 줄 알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공개하는 이런 종목들의 가격 전략은 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방출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받아볼 텐데 김두영 위원님, 네. 인텍 플러스 준비를 하셨네요. 이쪽도 반도체이죠? 그렇죠.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 섹터를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텍 플러스에 대해서 약간 경쟁사가 누구냐면 한미 반도체예요. 그래서 약간 그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에 대한 기술 협약 그리고 그쪽 패키징 쪽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인텍 플러스는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해서 글로벌 점유율이 60%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40%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이엔드 패키징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점유율이 60%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쪽 HBM 그리고 DDR5 어쨌든 간에 고기능에 대한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다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고점에 대한 것에 약간 무서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미 반도체 아니면 고영 이런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런 회사들과 밸류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인텍플러스는 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물량이 위익 공간에 없어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인텍플러스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리고 수익을 낸 종목인데 여전히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머니왕에서도 갖고 왔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같은 이런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들은 접근할 때 그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두 분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달의 위원께서는 KN솔 급등, 시장 무관 수익, 테마의 여왕 이달의와 함께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테마의 여왕이셨어요? 매크로 잘 보셔서 몰랐네요. 모르셨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VI의 여왕. VI요? 네. VI가 뭐죠? VI. 어머, 급등을 해서 네. VI 발동돼서 잠깐 거래가 쉬어가는. 네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급등주를 공개 예정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머니왕은 토요일 한 번만 나오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종목을 2주 만에 KN솔 같은 경우에 80%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종목을 두 종목 가운데 2주 만에 이렇게 80% 상승을 하는 거는 정말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 또 테마를 정확하게 흐름을 읽지 않으면 힘든 일이죠. 그래서 KN솔 후속타로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사실 지금 장마 기간이죠. 그래서 장마가 와도 해는 뜨고 달은 뜨죠. 그래서 정말 해가 뜨고 달이 뜰 수 있는 계좌에도 정말 장대 양봉이 뜰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준비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베스트 어드바이저 테마의 여왕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후에 무료 방송 입장하시고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하반기 성장 동력 확인한 산업에 주목하라. 긴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산업 준비를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긴 관점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는 벌써부터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급에 대한 논리 그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갈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 또 하나에 대한 산업에서 주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시장은 더욱더 우상향에 대한 것을 보여줄 것인데 지금 현재처럼 상대적 박탈감이나 가는 종목들만 가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부터 하반기를 준비하는 산업에 대한 성장이 있어야 기업에 대한 성장이 나타난다. 그래야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자세하고 전략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라는 건 정말 그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는 거겠죠. 그와 관련된 전략들 오늘 김도영 어드바이저의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두 분 사진 예쁘게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입장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